여러분, 고양이에 얽힌 신비로운 전설을 알고 계신가요? 고양이는 여러 문화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며 영혼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집니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고양이가 신의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양이의 눈빛 속에서 신비로운 힘을 느낀다고 하며 그들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줍니다. 고양이는 고대 이집트에서 바스테트라는 여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바스테트는 환희와 태양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고양이는 그녀의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고양이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그들의 영혼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고양이의 눈빛 속에서 신비로운 힘을 느낀다는 믿음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또한 다양한 문화에서 영혼을 지키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고양이가 인간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으로 여겨졌으며 고양이의 다양한 얼굴은 인간의 성품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고양이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깊이 연결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고양이의 신비로운 전설과 그들의 영혼을 지키는 역할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1912년 이 호화 여객선은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했습니다.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생존자들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설계 결함과 안전 규정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타이타닉의 침몰 당시 많은 생존자들이 그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부는 충돌 전에 불길한 경고음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운항 중인 다른 선박이 타이타닉에게 보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호가 왜 무시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타이타닉의 침몰 후 구조 작업이 지연된 이유와 관련한 여러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구조선이 도착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하며 당시의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들은 타이타닉 사건의 진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인류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날의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메리 로즈의 실종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993년 15세의 메리 로즈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그녀를 찾기 위해 나섰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메리 로즈의 실종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와 시간,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수년 후 여러 목격담과 추측이 난무했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또 다른 이들은 자발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다양한 이론과 추측을 낳았습니다. 메리 로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에서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되었고 그녀의 실종과 관련된 여러 미스터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그 진실이 드러날까요? 여러분은 메리 로즈가 어디로 간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녀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아시나요? 1963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총격을 당한 그는 불행히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었는지 궁금증이 증폭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리 하비 오스왈드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그의 단독 범행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암살 직후 여러 목격자들이 수상한 인물들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사건 발생 당시 주변에 다른 총격이 있었다고 증언하며 이는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된 여러 세력이 그의 암살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IA, 마피아, 그리고 심지어 정치적 라이벌들이 그 배후에 있을 수 있다는 음모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암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와 보고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존재합니다. 워렌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결론에 불만을 표시하며 더 많은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진짜 배경과 그로 인해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고대 마야 문명의 소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마야 문명은 2000년 이상 번영했지만 9세기경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연구자들은 기후변화, 전쟁, 자원 고갈 등이 원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소멸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도시인 티칼은 그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마야 문명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남긴 고대의 예술과 과학적 지식의 수준에 경탄케 합니다. 그러나 왜 이처럼 뛰어난 문명이 갑자기 멸망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입니다. 특히 고고학자들은 티칼의 유적에서 발견된 여러 개의 고대 기록과 유물들이 서로 다른 시대의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야 문명이 내전이나 외부 침략 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그들이 숲을 과도하게 개발하여 환경 파괴를 초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명이 소멸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이아몬드의 저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보석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불행과 비극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유명한 호프 다이아몬드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17세기 인도에서 발견되어 프랑스 왕 루이 14세에게 전해졌고 이후 이 보석을 소유한 사람들은 기이한 불행에 시달렸습니다. 루이 14세는 전쟁과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그의 후계자들도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호프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다음 왕은 오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많은 소유자들이 불행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은행가인 헨리 호프에 의해 구매되었고 그는 이 보석의 저주 때문에 결국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호프 다이아몬드는 여러 차례 소유자를 바꾸며 각종 불행한 사건과 연관되었습니다. 심지어 보석을 전시하던 박물관에서도 기이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가 저주받은 보석이라고 믿게 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저주가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전설적인 대륙은 플라톤의 저서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잃어버린 문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를 강력한 해양제국으로 묘사하며 이 대륙이 어떻게 갑자기 사라졌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대서양의 여러 섬들이 아틀란티스의 잔재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아틀란티스의 위치에 대한 다양한 이론입니다. 일부 학자는 아틀란티스가 대서양의 특정 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지중해나 남극에 그 흔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은 아틀란티스의 존재에 대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아틀란티스의 문명이 매우 발전된 기술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도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고고학자들은 아틀란티스와 유사한 고대 문명의 잔해를 발견하면서 이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증거는 여전히 부족하며 아틀란티스가 단순한 신화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역사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비밀 기지인 에리어 51에 대해 아시나요? 이곳은 UFO와 외계 생명체의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며 수많은 음모론의 중심지입니다. 정부는 이곳의 존재를 오랫동안 비밀에 붙였고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에리어 51은 네바다주 사막에 위치한 군사기지로 1950년대부터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첩보 비행기와 같은 첨단 항공기 개발 및 테스트 장소로 알려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외계인과 UFO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1947년 로즈웰 사건 이후 이곳에서 외계인의 시체와 UFO 잔해가 보관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에리어 51에 대한 정보가 일부 공개되면서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2013년 CIA는 이 기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U2 정찰기와 같은 비밀 프로젝트가 이곳에서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이 비밀에 붙여져 있어 이곳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안나 프랑크의 일기를 아시나요?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박해를 피해 숨어 살았던 유대인 소녀입니다. 그녀의 일기는 전쟁의 참상과 인간의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꿈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기록하며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안나 프랑크의 일기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그녀의 글 속에는 어린 소녀의 순수함과 성숙함이 공존하며 인간의 본성과 희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다락방에서의 일상을 통해 큰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나의 일기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어떻게 발각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순간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언제쯤이면 그 진실이 드러날까요? 안나 프랑크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의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피라미드는 약 4,500년 전에 건축된 것으로 당시 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특히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높이가 146m에 달하며 230만 개의 석재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노동자들이 협력하여 이 구조물을 세웠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이 거대한 블록들이 어떻게 이동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무와 슬레이트를 사용해 블록을 끌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방대한 양의 석재를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강의 범람을 이용해 물 위에 부유시켜 운반했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의 내부 구조와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히 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지만 천문학적 정렬이나 종교적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